자,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원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햇빛을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고, 풍력 발전은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제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고갈될 염려가 없는 청정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가 뜨지 않는 날을 나는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매일같이 제 시간이 되면은 태양은 뜹니다. 해는 뜹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갈의 염려가 전혀 없는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태양열이 내리쬐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탄소가 배출된다라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메탄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가 태양열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갈된 염려가 없고, 태양광은 고갈될 염려가 없고 청정한 자원이다 라는 거죠. 태양광은 고갈된 염려가 없고 청정의 자원이다. 그렇다면 이 태양광이라는 에너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한 게 태양광이다. 신재생 에너지원 중 그리드 페널티를 달성한 게 태양광이다. 신재생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수력도 있을 거고 지력도 있을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열 같은 거.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그리드 페널티, 그리드 페리티, 이게 뭐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은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되어줬던 것은 지금까지는 석탄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이었는데, 발전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발전 단가라는 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장에 공장을 가동시키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발전 단가가 있을 텐데, 이 그리드 페리티라는 것이 석탄 발전과 유사한 정도의 발전 단가를 나오게끔 만들어 놓았다,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발전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력 발전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적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리드 페널티,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 발전 단가가 화력 발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밥을 먹는데 밥이 건강에 안 좋다더라, 빵으로 바꾸자라고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집에 있는 모든 밥솥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버리고 빵으로 대체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설명을 제가 이제 먹는 걸로 해서 그렇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자원의 에너지원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주된 키워드가 그린 인플레이션, 청정한 에너지 쓰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에너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쌀로 밥을 먹다가 빵으로 바꾸자, 내일부터 이제 빵집 가서 빵 사 먹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2050년도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좀 에너지원을 좀 바꿔나가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게 국제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린 인플레이션을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리드 페리티, 그러니까 이제 발전 단가가 이미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에너지가 지금 태양광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좀 청정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태양광을 우리가 이제 2050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36% 정도는 그 점유 비율을 높여보자. 36%까지는 점유 비율을 높여보자라는 게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국제적인 합의이고 국내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는 태양광이 뭐 한 38% 정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2030년도까지는 태양광을 57%까지 늘리겠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디 조금 한적한 지방국도 같은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해 놓은 곳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태양광 발전이다. 이게 태양광 발전이고 저희가 이제 그 잘 모를 때는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통해 가지고 2050년도까지 대략 한 36% 정도 전 세계 에너지원으로서 36% 정도까지 끌어올릴 예정에 있다.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이것을 쉬운 말로 투자의 아이디어가, 투자의 기회가 만연해 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테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1등이에요. 중국이 1등인데 자원은 곧 무기다. 자원은 곧 무기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체감할 수가 있었죠. 자원이 무기라는 것을. 뭐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 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에서 막아버리니까 유럽 내부는 어떻게 됐죠? 에너지 대란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사례를 놓고 보자면은 뭐 호주에서 중국에 석탄을 수출을 안 해버렸죠. 수출을 안 해버렸죠. 수출 안 하겠다 하니까 중국 뭐 무슨 뭐 북한 보듯이 불빛이 하나도 없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자원을 무기화하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1등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1등은 중국이고 당연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 발전 자원은 곧 무기다, 웨폰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알아둬야 될 사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있죠. 이쪽 부분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있고 위구르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뭐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분명 그 위구르족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왜 미국이 이렇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내고 있느냐? 이게 단순히 인권 문제만 놓고 볼 문제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최대 산지입니다. 최대 산지이고 인권 탄압을 빌미로 여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그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죠. 큰 타격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그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태양광 발전 테마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우리 기업은 뭐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실리콘 제조하는 글로벌 3위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OCI는 폴리실리콘 뭐 제조하는 글로벌 3위 회사이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태양광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캐펙스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늘리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지금 OCI라는, 우리나라의 OCI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하단에 보이는 이제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저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뭐 오늘만 한 8% 정도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또 상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이렇듯 우리가 태양광 발전 테마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자원은 곧 무기이고, 지금 이제 미국이 글로벌 1등,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인 중국을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빌미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쪽으로 반대 수혜 급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테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테마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업까지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재미를 봤죠. 뭐 그렇듯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 지구 온난화가 이제 뭐 심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태풍이라든가 뭐 해일이라든가 이상기후들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직면에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가 이제 뭐 고갈되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보니까, 화석연료 고갈, 그리고 이제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우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일상적인 지혜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높은 산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죠. 그리고 뭐 바닷가 근처에 가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풍력 발전 자체가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풍력 발전이다 보니까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 산지에 발전소가 설치가 돼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로 가져온 것처럼 여기 높은 산에, 강원도 가면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강원도, 국내 강원도에 가면 많이 있는데, 높은 산에 이렇게 발전기,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육상 풍력 발전과, 밑에 있는 이제 바닷가에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놓은 해상 풍력 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육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소음 문제도 있고 뭐 동식물들, 그러니까 뭐 새가 뭐 이 날개에 치여 가지고 이제 뭐 죽거나 뭐 그런 동식물들의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육상 풍력 발전보다는 해상 풍력 발전으로 더더욱이나 이제 그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간단히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날개죠, 날개. 풍력 발전을 이제 크게 좀 세분화해 본다면, 이 날개를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이 몸통 부분을 우리가 타워라고 얘기를 해요. 타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기 블레이드, 이 날개, 이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를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풍력 발전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풍력 발전이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이제 그 발전량의 한 25%에서 한 30%까지 늘릴 것이다. 물론 2050년도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으로만 해가지고 뭐 한 70% 가까운 엄청나게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2050년도까지 만들겠다라는 글로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만 볼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만 볼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풍력 발전해가지고 이제 말씀 좀 드리면은 중국이 역시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풍력 발전 분야에서 또 이제 세계를 좀 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해상풍력에 집중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선두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선두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좌우로 미국과 중국이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풍력 발전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발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이 블레이드, 이 날개를 만드는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활발하게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여기 타워, 블레이드를 받쳐주는 타워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이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장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분명히 투자 기회가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이전에 2차전지 회사들이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뭐 10배거, 뭐 10배 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다시 드릴 부분인데, SMR, 소형 모듈 원전,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투자의 기회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또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말씀 몇 번씩이구나 드리는데,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테마 부분,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시간적인 이슈,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뭐 당장의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잠깐 쉬는 시간 통해 가지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자료들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더 풍성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